오늘의 주제, 인간이 쉽게 상처받는 이유, 통 속 뇌가 전하는 사유, 시작합니다. 우리는 참 쉽게 흔들립니다. 친구의 짧은 답장 한 줄에 기분이 가라앉고, 회사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가슴에 남고, SNS에서 본 누군가의 성공 소식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큰 폭풍보다 작은 바람에 더 자주 쓰러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는 오히려 단단히 버티지만 봄날의 미풍에 꽃잎이 떨어지듯 사소한 순간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오늘은 통 속의 뇌가 전하는 작은 깨달음입니다. 왜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을까요?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단단하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일이 아픈 진짜 이유. 통 속의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취약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서 계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깊게 반응합니다. 동료가 평소보다 차갑게 대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연인이 하루 늦게 보낸 메시지에 이제 관심이 없는 건가 하고 불안해집니다. 상사가 회의 중에 내 의견을 지나친 것 같으면 내가 무능해 보이는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부서장과 마주쳤습니다. 부서장은 늘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부서장이 인사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지난주 보고서에 문제가 있었나? 내가 실수한 게 있나? 점심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부서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제 미안했어요.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괴로워한 이유는 부서장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을 자신과 연결시킨 자신의 해석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상대는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나를 자꾸 읽어내려 합니다. 마치 흔들리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흔들린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울이 흔들리는 것인데 우리는 자신이 흔들린다고 믿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호한 상황을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위험 신호를 놓치는 것보다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 본능은 우리를 불필요하게 상처받게 만듭니다. 두 번째 상처는 신호일 뿐 진실이 아니다. 우리가 사소한 말에 상처받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 뇌는 원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통 속의 뇌인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미세한 진동, 온도의 작은 변화, 빛의 미묘한 차이까지 모두 감지합니다. 하지만 통 속의 뇌는 강조합니다. 상처는 신호일 뿐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무심하게 말했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실수했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는 잠깐 찌릿한 감정일 뿐입니다. 그것을 진짜 나의 평가로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이 커지는 것입니다.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업 후 한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하면 좋겠어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하루 종일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하게 말한 건 아닐까? 학생이 상처받은 건 아닐까? 다음날 그 학생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말씀 덕분에 다시 정리했어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교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느낀 불편함은 학생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예민하네. 이 말이 날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지친 상태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상처는 그대로인데 그 상처에 흔들리는 나 자신은 조금 줄어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관조라고 합니다. 감정을 경험하되 그 감정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을 바라보듯
감정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감정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강둑에 서서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연습. 상처를 아예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통 속의 뇌는 세 가지 연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연습은 상대의 말보다 나의 상태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누가 차갑게 말했다면 그것이 나 때문일 것이라는 가정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피곤함, 스트레스, 상황 때문에 말투가 바뀝니다. 우리 때문이 아닐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아내의 인사에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섭섭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나 잠시 후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피곤해 보였다. 아내는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편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당신한테 화낸 게 아니야. 미안해. 아내가 자신의 상처보다 남편의 상태를 먼저 본 덕분에 작은 오해는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연습은 감정이 올라올 때 잠깐의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반응하지 말고 심호흡 한 번을 넣어보십시오. 그 작은 틈 사이에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전부는 아니구나 하는 이해가 들어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반응과 자극 사이의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자극이 들어오고 반응이 나가기까지 약 20분의 1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의식적으로 개입하면 우리는 자동적 반응 대신 선택적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속도를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연습은 나를 확인받으려는 마음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가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첫 소설을 출간했고 혹평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 글은 가치가 없나? 그러나 그는 계속 썼습니다. 독자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10년 후 그는 존경받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혹평은 어떻게 견뎠나요? 그는 답했습니다. 평가는 순간이지만 글쓰기는 나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인정받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썼습니다. 네 번째, 섬세함은 약함이 아닌 능력이다. 통 속의 뇌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상처받는 것은 우리가 유난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섬세함은 약함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느끼는 능력입니다.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소음에도 예민했습니다. 지하철 소리, 공사장 소음,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모두 괴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소음에 예민한 이유는 미세한 소리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섬세함 덕분에 그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화음의 미묘한 차이, 리듬의 작은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섬세함은 약점이 아니라 재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았다는 것은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무감각하게 사는 것보다 예민하게 느끼며 사는 것이 더 인간다운 삶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깊이 고통받을 수 있는 자만이 깊이 기쁠 수 있다.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고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의 진폭이 크다는 것은 삶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무리. 통 속의 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상처에도 반응하는 마음이라면 작은 온기에도 반드시 회복됩니다. 내일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단단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